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급보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네. 자, 한 주의 중반을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여파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양대 지수 모두 다 장 마칠 때까지 결국엔 좀 역전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냥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가 좀 약한 모습을 보였고요. 네. 2차 전지도 초반 대비해서는 계속 좀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 하방 압력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전문가들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다시피 미국의 중요한 경제 지표, 소비자 물가 지표, 이른바 CPI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 가자라는 그런 조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투자자들이 워낙 스마트해졌기 때문에 이거 좀 보고 가자라는 의미도 녹아있다라는 분석도 있었어요. 네. 네. 시장이 좀 불안하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두 분의 전문가 분들이 계십니다. 예. 오늘도 저희 나만 믿고 따라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포트 무장 그리고 정신 무장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께 종목 진단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매수 문의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슈를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이슈 재밌다고 제 지인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지인이. 그래서 혼자 네. 재밌지 말고 퍼뜨려라. 이렇게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슈는 이걸로 결정해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했던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봤을 네네. 만한 주제인데요. 바로 한종희 삼성 부회장. 그렇죠. 로봇 사업 세게 밀고 있다. 네. CES에서도 또 이걸 또 굉장히 강조를 하시면서 우리 삼성이 AI 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로봇주들이 또 다시 한번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테마 측면에서 이제 성장 산업으로 좀 주도주로 될 것인가 아니면 아니다. 반짝할 것이다. 이 정도의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번 CES가 굉장히 좀 핫한 게 물론 AI, 로봇에 대한 부분에 관심도 높지만 지드래곤이 등장을 했더라고요. GD? 지드래곤이 CES 현장에서 지금 예. 누비고 있습니다. 아, 그 그래요? 사진이 엄청 많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지드래곤 역시 오늘 삼성전자가 공개한 그 로봇이죠. 볼리였나요? 네네. 볼리를 또 가정용. 직접 또 관람을 하고 체험을 해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네. 확실히 이번 CES 우리 AI 로봇에 대한 관심이 정말 크구나. 역시 엔터 보람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아, 진짜요? 전 아예 지드래곤을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있어서. 진짜요? 또 누구 또 어떤 또 회장님 성함이 또 GD로 끝나는 뭐 아니, 그런 건 줄 오늘 알았는데. 그 사진이 또 굉장히 핫하게 돌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뭔가 송사 이후에 또 미국 가 계시는군요. 그러니까요. 그럼 과연 로봇이 정말로 이제 테마가 아니라 그쵸, 주도주로서 성장 산업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 건지 네. 그렇다면 또 우리가 로봇에 투자를 해야 되지 그럼요. 않겠습니까? 네, 오늘 그렇습니다. 그 얘기 한번 나눠봐야죠. 자, 그럼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이제 성장의 산업 주도주로서 로봇이 자리를 잡을 것이다. 아니다. 아직은 계속 테마주다. 저는 가능하다. 가능하다. 주도주로 가능하다. 좋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는요? 로봇은 기계다. 저는 최병훈 전문가님한테 중독되겠어요. 로봇은 기계다. 기계다. 자, 좀 재밌는 거 잠깐만 뒤로 미루고 좀 더 궁금한 거부터 좀 가보겠습니다. 자,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냥 된다라고 좀 말을 들어보고 싶은데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반드시 봐야 될 성장 산업 중에 하나인 거죠. 반드시고요. 네, 그러니까 막 로봇이 올해를 완전 다 끌고 갈 거다. 이제 이런 것보다는 네. 올해 이제 뭐 성장 산업이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을 거고 네. 그 종목들이 또 순환이 잘 나올 텐데 그 중에 반드시 봐야 되는 종목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오늘로써 이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결국에는 CES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CE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CES를 앞두고서 또 기대감을 가져가는 종목군들이 있었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AI 관련된 종목들. 네. 그 다음에 CES가 진행이 되면서 그 CES 기간 동안에 나오는 이야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로봇이
로봇이 될 거고요. 이번에 이제 삼성에서 또 이제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 삼성은 그동안에 꾸준하게 이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번에 이제 이 공개한 로봇 말고 보핏이라고 또 이제 로봇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웨어러블 로봇, 이제 움직임을 보조하는 로봇이다. 이게 이제 있었는데 이게 원래 작년에 나올 예정이었는데 올해로 미뤄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CES에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보핏이 이미 이 B2B 향으로는 판매가 되고 있다. 기업 대 기업. 예, 기업 대 기업으로 이미 이제 판매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리였나요? 네. 로봇이. 예, 볼리. 예, 그렇게 나오면서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 로봇이 계속해서 발전되어 갈 것이고 삼성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새로운 로봇들을 또 이제 내보낼 것이다라고 실질적으로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발언을 했잖아요. AI 산업이 발전을 함으로써 이제 또 로봇 산업의 어떤 상용화 단계가 대폭 앞당겨질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AI 산업과 로봇 산업이 또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확실하게 이 미래 산업이 이제는 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반도체나 뭐 그 다음에 2차 전지, 뭐 그 다음에 로봇 어떻게 보면 다 이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반도체가 뭐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로봇에도 들어가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군이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게 올해부터 캐파가 늘어날 수 있는 또 이제 미래 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전기차만 보더라도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또 상용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LG엔솔, 뭐 삼성 SDI 등등 해서 뭐 이제 이 셀 기업들이나 그 다음에 뭐 부품사들 여러 기업들이 이번에 또 이제 뭐 IRA에 대한 대비들 등등 해서 워낙에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협동 로봇에 대한 이제 또 모멘텀, 앞으로 이제 캐파가 증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당연히 이제 뭐 로봇이 계속해서 매출이 증대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감속기에 대한 부분들,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또 주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번 삼성전자 이 삼성 이 한종희 부회장이 또 이야기한 부분이 서비스 로봇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또 우리 일상에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쓰임새가 좀 넓어질 이런 서비스 로봇에 대해서 결국에는 또 기대감을 키우는 그런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로봇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또 반드시 올해에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지만 올해에는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결국에는 핵심 키워드가 될 겁니다.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결국에는 올해 우리 시장을 저는 관통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로봇은 비단 한 섹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서비스 로봇, 자율주행 로봇, 협동 로봇, 감속기 등등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는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또 이 섹터군들이 골고루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협동 로봇이 상용화가 된다. 협동 로봇 쪽에 상승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서비스 로봇에 대한 이야기 나오니까 서비스 로봇들이 또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자율주행 법에 대한 이러한 이제 이야기들,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또 법이 제정된다라고 하니까 자율주행 로봇들이 올라간 것처럼 지금 현재 섹터별로 이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로봇이라고 하면 저는 투자자 된 입장에서 반드시 챙겨가야 되는 섹터군이 아닌가 보고 있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되는 섹터군으로 저는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를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도 뭐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해서 로봇들이 쫙 올랐다가 또 금방 또 다시 꺼졌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도 이 CES 또 삼성이 이렇게 나서긴 했지만 이게 정말로 다시 실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정확히 증명이 되지 않으면 또 다시 또 금방 시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다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AI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최근에 상승이 상당히 잘 나오다가 대장주인 폴라리스 오피스 정도 제외하고는 약간 또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기대감을 갖고 가는 키워드는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들인 건데 이 종목들이 계속해서 쭉 상승을 보여주기에는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이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많이 없기는 합니다. AI도 마찬가지고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시총이 어마어마하게 뛰어 올랐는데 그 시총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실적이 크게 차오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대감이 워낙에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로봇에 대해서 이번에 완전하게 쭉쭉쭉 치고 올라가지 않고 어느 정도 단기 상승이 나왔다가 가라앉는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 또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라앉는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또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오늘 서비스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 서비스 로봇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잠시간의 이 즐거운 분위기를 즐겼다가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온다. 그러면서 눌린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로봇이라는 건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이 되어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 단기 상승으로 끝난다라고 해서 우리 시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기대감이 꾸준하게 작용이 될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꾸준하게 뭐 매수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좋은 섹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최병훈 전문가께서 기계는 기계다. 로봇은 기계다. 로봇은 기계다. 예, 그래서 뭔가 들었자마자 좀 제한적인 느낌이다라는 생각을 받았는데 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네. 기계는 네. 우리 엔진 같은 자동차 기계잖아요. 네. 기계 엔진이 그 대표적인 이제 첨단 기술 기계인데 지금 50년, 100년 동안 아직도 하자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저기 계속 고쳐가고 그렇죠. 있는. 저거 리콜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계는 이렇게 발전하면서 퀀텀 점프를 못 하거든요. 물리적으로 이제 차근차근 있게 계단식도 천천히 성장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반도체는 이제 퀀텀 기술, 퀀텀 점프를 하잖아요. 이게 나노 양자 기술이라서. 그래서 반도체는 기술이 발전이 가다가 펑펑 뛰거든요. 그래서 주가도 엄청나게 그렇게 가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기계주들은 주식에 가는 게 한계가 있어. 만약에 기계들은 천천히 뭐 성장을 하도록 두 자릿수 차도 10%대 성장하고 네. 이렇게 하다가 또 성장 한참 정체되고 그래서 주가도 올라가다가 또 못 가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동차주로 보시면 처음에 이제 많이 올라갔다 그 다음부터는 거의 안 올라가잖아요. 뭐 종합 주가 지수만큼도 안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계의 특징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로봇이라고 하면 네. 로봇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만약에 협동 로봇이라든지 그냥 서비스 로봇 그다음에 뭐 의료 로봇 요것만 있다면 저는 단 1원도 투자하지 않아요. 근데 저도 로봇 관련된 저는 인조인간 시대의 모든 것을 벌써 아카데미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10년 할 건데 네. 매년 그러면 이것을 로봇은 이런 협동 로봇이나 산업 로봇 이런 것은 성장을 거의 잘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산업 로봇은 기존에 산업 로봇 계속 있었어요. 공장 정설할 때 네. 우리가 이제 뭐 자동화 있잖아요. 공장 자동화. 거기 들어간 로봇이에요. 그 자동화로. 그렇죠. 지금은 두산 로보틱스 하는 협동 로봇도 저기 로봇 팔이잖아요. 그렇죠. 팔이 뭐 7개씩 8개 이렇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 옆에 일하면 팔로 이렇게 갖다 주고 막 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 정도 저 공장에 들어간 로봇이죠. 네. 그러다면 협동 로봇에 뭐 이제 서비스 로봇 가면 뭐 급식할 때 이렇게 퍼주고 이렇게 커피 따라주고 있잖아요. 네. 커피 내리고. 단순 노이즈, 그죠? 네. 이런 거 정도는 천천히 발전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설치한 비용이 지금은 발생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럴 바에 알바 쓰는 게 낫거든요. 지금 이제 그래서 소상공인부터 전부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대기업체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 산업들은 성장 사업은 맞는데, 크게 많이 성장을 못, 우리가 기대를 그렇게 크게 가지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또 마찬가지 산업 로봇이나 협동 로봇을 이야기하더라도 시장 규모가 너무 적어요. 왜냐하면 두산 로보틱스가 글로벌 MS 한 4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내년 정도의 매출 규모가 2,500억 정도밖에 예상이 안 돼요. 그럼 2,500억 가지고 뭐 마진을 20% 해봤자 500억밖에 못 버는 거예요. 그럼 1조를 매출 내봤자 2,000억밖에 못 벌잖아요. 좀 좁네요, 아직까지. 아주 엄청나게 적은 그렇죠. 그럼 나머지 기업들은 두산 로보틱스조차 그런데 협동 로봇에 우리나라 1등이고 세계적으로 지금 수주를 막 받고 있어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로봇들은 뭐 의료 로봇은 몇 개고요. 뭐 사람 도와서 이렇게 어디 좀 불편한 사람들 이런 것도 거의 몇 명, 뭐 몇십 명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서비스 로봇 있죠. 이제 삼성에서 나오는 뭐 서비스 로봇 관련돼 해도 그 2027년가 시장이 한 3조 정도도 안 되거든요. 그거 나눠 가져야 되니까. 3조에 10% MS 점한다면 3천억인데 네. 거기서 마진 10%면 300, 500밖에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우리 투자자들이 보면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게 엄청난 시장하고 성장한 산업이고 막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보면 2차 전지 산업 이런 거 게임도 안 됩니다. 이게 따져보니까 따져보면 객관적인 사실 알고 주가가 올라가면 팔아먹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막 올라간 지금도 사가지고 우리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이 7조 5천억 정도 갔거든요. 근데 내년에 영업이익이 500억도 안 나와요. 잘 나와요, 500억인데. 지금 계속 적자입니다. 근데 500억 나오면 시가총액이 77조 5천억이면
이거 100배가 넘잖아요. 150배 갔어, 영업이익에. 그럼 150배 갔으니까 이게 정당화 될까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다시 저 밑에 빠지면, 네. 그때 너무 비싸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 양극재도, 영업이익에 25년도 영업이익 100배 막 이렇게 갔거든요. 그 이제 빠지면 이제 30배, 20배 이렇게 왔겠어요. 그러면 반의 반 타작되고 내려오니까 이제 그러면 지금 감속하니까 이익이는 지금도 고평가라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비슷하다. 그래서 너무 이 기대가 크면 안 되고요. 객관적으로 적게 성장하고 지금 다 거의 적자입니다. 로봇에서는. 네. 이제 올해부터 흑자나는 회사가 좀 많고요. 그래도 워낙 시가총액을 대변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주로 삼성 반도체 공장이 이제 앞으로 2030년 삼성 반도체 공장을 많이 짓잖아요. 거기에 로봇으로 좀 거의 대체할 텐데.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 관련된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돼 관련된 공장 지을 때 정설할 때 다 협동 들어가니까 아니면 두 발로 걸어다니는 로봇이 가서 사람 한 명도 없이 공장에 다 인조인간이 들어가잖아요. 로봇들만, 예. 그래서 삼성 관련된 들어간 것은 협동 로봇도 당연히 그렇지만 지금도 반도체 공장 다 자동화, 로봇이 자동화로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관리 짓고 안에 관리하는 사람까지 로봇이, 그게 인조인간이거든요. 그럼 이쪽 분야는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협동로 이런 게 아니라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실제로 자율주행, 자율주행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이 왜 중요하면 자동차가 자율주행 완벽히 되면 레벨 4나 5로 가면 그때부터 그걸 이제 로봇 머리는 이미 챗GPT 다 됐습니다. 챗GPT 4만 해도 IQ가 높으니까 챗GPT 5 가면 IQ가 180이에요. 인간보다 훨씬 똑똑해 머릿속은. 근데 이제 로봇이 이종 로봇이 우리처럼 손가락처럼 막 움직이잖아요. 네. 요것만 되면 인간은 필요 없어요. 맞죠. 그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2040년, 35년 정도 돼야만 우리 인간처럼 아주 자유자롭게 간절고 손가락 10개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럼 그때를 보고 지금부터 투자하면 좋긴 좋겠지만, 그래서 그런 쪽 로봇을 저는 보지,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냥 매매 관점으로 눌릴 때마다 관련된 건 좀 단기적인 대응 좋습니까? 단기적인 매매할 분들은 지금은 들어가서 수익이 몇십 프로 나지 않죠? 얼마 전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 24만 갔어요. 지금 18만 원인데 네. 거기 가봤자 수익률 한 30%밖에 내가 30% 먹을 때 반타작 될 수 약간 있거든요. 매력 떨어졌네요. 그래서 항상 이제 성장주에서 성장을 그만큼 못 받쳐주면 고점 대비해서 한 60%대는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 24만에서 60% 빠지면 거의 10만 정도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 11만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에 고점을 돌파를 못하면 올해 그럼 올해는 이제 돌파 못하면 이제부터는 시간이 많이 두고 오히려 하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전체적으로 모습은 괜찮지만 이미 두산 로보틱스가 조정에 들어가는 걸 보이기 때문에 나머지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부회장이 로봇을 세게 밀고 있다. 회장이 밀면 모를까. 부회장은 바뀌잖아요. 자르면 떨릴 수도 있어 몇 년 뒤에. 파워는 좀 약간.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그 SK 재태원 회장이 보는 눈. 그럴 수 있나? 이재용 회장 보는 눈. 네. 현대가 보는 눈이죠. 요 오너가 보는 눈을 난 똑같이 장기 투자하면 엄청 돈을 벌어요. 알겠습니다. 괜히 CES에서 부회장님 귀를 긁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 의견에 대해서 김영일 전문가님의 생각은 어떤지도 좀 궁금해요. 거의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인 것 같아서 로봇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단기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단기로 지금 당장에 저는 먹거리가 그래도 많이 보여서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탑3 한번 정해보도록 할까요? 김영일 전문가 3개 종목 어떤 거 보십니까? 저는 스맥하고 티로보틱스하고 로보티즈 이렇게 세 개입니다. 어떤 매력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스맥은 제가 저번 주에 워낙에 강조를 많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거는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방송하다가 유독 많이 강조하는 종목들이 그런 있거든요. 게 있어요. 네. 예전에 에코플라스틱이나 맞아요. 네, 굉장히 좀 유독 너무 좋아 보인다. 이거는 꼭 사셨으면 좋겠다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요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꼭 제가 진짜 좋아서 많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번 주 수요일 날 넘어가서 샀으면 그래도 지금 벌써 한 15%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독 강조하는 것은 꼭 이유가 있다라는 점. 일단 스맥이 그러니까 오늘은 결국 이제 상한가 간 이렌시스나 아니면 에브리봇 이런 종목들이 가장 1등, 2등으로 움직였는데 왜 1등, 2등으로 움직였느냐. 결국 삼성에서 이야기를 했고 삼성과 연관이 있는 종목들이 결국에는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렌시스, 삼성과 협업 이력 있죠. 그 다음에 삼성 쪽으로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도 삼성과 마찬가지로 작년 11월 달 정도에 공동 개발 이력이 있었어요. 삼성과. 그래서 이제 1등, 2등주로 움직인 거고 네. 스맥이 삼성중공업에서 분사를 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맥도 오늘 굉장히 잘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실적도 안정적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오늘 탄력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로봇주들은 굉장히 이제 이 좀 줄을 잘 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섹터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로봇은 그냥 한 가지 로봇이 아니라 협동 로봇, 감속기, 뭐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로봇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지 로봇주들 올라갈 때마다 우리가 그 먹거리를 다 먹고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이제 서비스 로봇 쪽이 굉장히 좀 잘 올라간 건데 그리고 삼성과 연관이 있는 종목들이 잘 올라간 건데 지금 이제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한번 추천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이때 당시에 제가 이제 한번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오전 3% 시간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두산 로보틱스를 이때 추천을 드렸었던 이유는 올라갈 만한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안내를 드린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수급이 워낙에 훌륭하기 때문에 쭉쭉쭉 밀어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의 모습을 보게 되면 고점에서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추세가 꺾이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맥을 저번 주에 좋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결론적으로 왜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물량이 바닥에서 너무나도 잘 들어가 주는데 이제 출발할 그림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스맥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로봇은 최근에 힘이 들어오면서 무언가 올라갈 만한 그림을 만들어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무조건 앞으로 봐야 되는 대장주 종목군들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당장에는 최근에 물량들이 아직까지는 죽어 있다. 그러면 시장에서 당장에 관심이 없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스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약간의 좋다라고 말씀드린 뭐 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물량이 좀 차오르면서 추세를 상방으로 끌어올려주는 모습, 그 다음에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저점에서 물량을 좀 계속해서 밀어 넣어주면서 이제 자리 잡는 이제는 좀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진다라는 거죠. 즉 로봇은 이제 타이밍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쪽 저쪽 굉장히 또 옮겨가면서 그때그때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이 다를 거기 때문에 맞아요.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굉장히 잘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그럼 지금 당장 봤을 때 로봇주 중에서 뭐가 올라갈까? 대장주인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직까지 추세가 회복되지 않았고 네. 물량이 살짝 죽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외 다른 종목들 로보티즈나 뭐 티로보틱스 뭐 저번 주에 안내했던 스맥처럼 무언가 모양을 만들어가는 종목들이 차별점을 확실하게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로봇주들은 봐야 할 종목들이 굉장히 명확하다라는 점. 그래서 제가 탑3로 이제 이 물량이 좀 살아있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드는 이 세 종목 스맥, 티로보틱스, 로보티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가려고 한답니다. 요 정도 힌트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최병훈 전문가 탑3는요? 우리 김영희 전문가님이 혹시 중소형주 강자예요. 네. 장단 커플 아닙니까? 중소형주 중에 선맥가 아주 실적도 좋거든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 저는 대형주 위주니까. 대형주? 세 종목이 두산 로보틱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가 로봇주가 이렇게 생각할 거 저 아니에요? 처음 바로 듣자마자 그렇죠. 그랬어요. 네.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저는 로봇 회사 중에 두 이종 로봇에 우리 레인보우 로보트가 1등이 아니고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보티스가 있어요. 그건 미국에. 현대랑 같이 연결이 돼 있죠. 현대차가 30% 지분을 갖고 네, 있고 맞아요. 네. 현대모비스가 20% 갖고 있고 현대 정세장이 20% 갖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소프트뱅크 한 20%에서 우리나라 기업 80% 갖고 현대차고 80% 갖고 있어요. 글로비스는 좀 갖고 있고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20%를 갖고 있어요. 많이도 갖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렇게 로보틱스가 세계에서 1등이라고 보는데 네. 이종 로봇인데 덤블링까지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이것을 영상 봤어요. 현대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 로봇 기술을 반드시 현대차가 저는 현대차 그걸 인수하는 거 이시험 보고 야 이제 현대차 회장이 정신을 차리고 진짜 제대로 하는구나. 로봇 사업. 과거의 현대차가 옛날에 DB 하이텍처럼
이게 아날로그 반도체를 인수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때는 2천억만 들어오면 되는데 네. 안 해가지고 삼성도 안 하길래 앞으로 얘들은 시대를 모르구나. 아날로그 반도체 시대 오는 것을. 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잘하고 있어요. 1조 이상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자율주행차에 가장 기본적인 게 이게 자율주행차하고 로봇하고 연결을 하면 인간과 로봇을 연결되는 거죠. 네. 바로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이종 로봇이 들어가는데 이게 가장 자율주행만 되면 머릿속에 들어가서 로봇은 뭐 기계니까 기계 관절만 잘 움직일 수 있으면 다 통제 시스템, 컨트롤 시스템 가지고 다 하면 자율주행 스스로 다루면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물류 로봇 같은 것도 고정형, 지금 협동 로봇이면 고정형 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떤 융통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또 내가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으면 인간이 필요 없는 거죠. 그 물류 창고에 있는 사람이 필요 없어요. 인건비 확 줄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지금은 주가는 워낙 대형주니까 잘 안 가지만 현대모비스가 이제 매출액이 2020년도 비해서 2026년도까지 매출이 막 2배씩 뛰거든요. 네. 지금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익 기준을 한번 봤을 때 제가 로봇 회사 이렇게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는 올해 적자가 영업 적자 계속되고요. 내년에 한 480억 이익이 흑자 전환돼요. 네. 근데 시가총 뭐 7조까지 지금 6조 대니까 절대적 고평가예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제가 보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럼 레인보우는 계속 적자지만 이것은 이제 급식이라 여러 가지 삼성에 이제 들어가니까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직 3분기까지 227억이나 적자가 많이 나고 있어요. 개발비도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적자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좀 현대모비스는 조금 측면이 다르고요. 그래서 다르지만 현대모비스는 앞으로 지금은 이제 두각을 못 따르겠지만 36조 매출액이 20년도에서 36조에서 지금 25 내년에 70조가 매출이 늘어요. 근데 주가는 아직 안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런 게 이제 좋아지지 않을까 보고 소형주 같으면 실제로 뭐 소맥이란 게 이익이 나고 있거든요. 네. 이익이 잘 나고 167억 났어요. 3분기까지. 그래서 이런 것은 아주 좋은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들도 공략을 많이 빠지면 좋고요.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께서는 로봇 사업을 세게 밀고 있다라는 한종희 삼성 부회장의 말을 필두로 해가지고 과연 얼마만큼의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탑3 종목 말씀을 드렸고 김영일 전문가는 반드시 봐야 될 섹터. 하지만 종목의 선택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최병훈 전문가께서는 이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이족 보행 로봇 쪽과 관련해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나머지 쪽에서 좀 따져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저희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전화는 02-325-8200번, 325-8200번입니다. 네, 자 그럼 빠르게 종목을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유엔젤입니다. 이 저출산 쪽이죠. 3,810원에 비중 10%가 되겠는데 미처 어제 오늘 바빠갖고 입절을 못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직까지는 이제 수익 구간이긴 한데 놓쳐버린 수익이 눈앞에서 아른아른 이런 느낌이죠. 최근에 유엔젤이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슬슬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정책 관련해서도 최근에 언급이 많이 됐었는데요. 자, 김영일 전문가님, 이게 이제부터 더 계속 밀릴까요? 아니면 지금 빨리 좀 입절을 해버릴까요? 이게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에 또 제가 추천을 드렸던 그렇죠. 네, 종목입니다. 네네네. 오전 시간에. 그래서 일단은 저출산 정책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계속 들고 가셔야 됩니다. 네. 들고 가셔야 되고 지금 이제 뭐 출산율 문제가 워낙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뭐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이제 2026년에 20만 명대로 떨어진다라고 해요. 지금 40만 명 선이 무너진 게 2년 전이거든요. 굉장히 빠른 거죠. 2년 만에. 예, 반토막이 나는 거죠. 그쵸. 예, 그러면서 지금 출산율도 0.6명대가 깨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저출산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뭐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무언가 좀 미루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뭔가 이제 이 개선안들이 좀 나와 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어찌됐든 다뤄질 수밖에 없고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또 이제
어찌됐든 지금 현재 가장 이 중요한 문제인 만큼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다 이제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저출산에 대한 부분은 반도체 시장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 보게 되면 뭐 아가방 컴퍼니 지금은 과열 걸렸는데 과열 걸린 상황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는 한 9% 가까이 또 올라가는 모습들 보였고,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제로투세븐이나 혹은 이제 뭐 꿈비라든지 이러한 종목들 보게 되면 추세가 죽었다라기보다는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다 살아있는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이 조금 잘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유엔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유엔젤이 이제 제가 저번 주 한 금요일 날에 요때 한번 이제 안내를 드렸었는데, 그때 단가가 한 3,800원, 900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종목을 왜 추천을 드렸었냐라고 한다면, 일단 최근에 물량이 좀 잘 들어와 줬고, 유엔젤이 지금 보게 되면 상당히 바닥을 좀 잘 잡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800원, 900원대에서 워낙에 지금 바닥을 잘 잡아주면서 최근에 물량 또한 잘 들어와 줬고, 그 다음에 저출산 정책이 지금 활발하게 시장에서 살아있는 이슈다라고 한다면, 유엔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리하고 갈 필요가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정리를 못 하셨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저는 탄력이 덜 나왔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를 한 4,300원 정도로 두고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4,300원 뚫어주면은 조금 더 넓혀서 한 4,700원 정도까지 2차 목표가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은 뭐 굳이 손절보다는 조금 더 이제 들고 가시면서 수익적인 부분을 노리시고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여유롭게 급등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엔젤과 관련해서는 보유 의견이고요. 목표가 4,300원, 그리고 2차 4,700원, 손절가는 제시하지 않았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은 많은 분들이 최병훈 전문가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바로 그 종목 카카오입니다. 수익 났었죠. 네. 네. 특히나 지니 할매님께서는 이 종목으로 지금 수익을 굉장히 잘 보고 계시거든요. 축하합니다. 매수가가 38,700원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도 카카오는 이제 6만 원 앞두고 있죠. 59,2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지니 할매님 38,700원에 15%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수익이 추세가 워낙에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추가 매수를 더 해서 비중을 더 늘려도 되는지가 궁금하다. 확실하게 카카오에 실으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수님께서도 전문가님 덕분에 카카오 수익 보고 있다고 감사 인사 함께 전해주셨는데, 좋네요. 네, 좋습니다. 카카오 이제 드디어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수익의 기회를 잡으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추가 매수 지금 비중 더 실어도 돼요? 지금 이제 목표가가 71,000원이거든요. 그쵸. 근데 제가 배워야 산다고 했을 때가 5만 수요일 날 종가가 59,000원이었어요. 다음 날 급등해가지고 급등해서 따라잡아도 53,000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초기에 이게 차트를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10월 18일부터 제가 이제 실패 없는 차트 기술 먼저 가르쳐 드리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추천하기 위해서, 올해 유망주를 하기 위해서 차트를 먼저 가르쳐 줬거든요. 올해는 낙폭 가대주에서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이 실적이 리스크 적고 실적이 주가 잘 나올 거다 그래서 바이오랑 이제 인터넷에 게임을 요걸 카카오를 들었는데, 이게 기술적인 지금 보시면 본인은 정말 잘 샀어요, 여기에. 네. 저점에서 사실은 셨어. 가격 매수를 봤을 때 이 정도로 사가지고 15% 샀는데, 만약에 이것을 초기에 공매도가 금지됐을 때 그때가 44,000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여기 11월 3일 날 금요일하고 일요일 날 제가 공매도 금지 이번 주 될 거니까 최대 수혜주는 카카오다, 이렇게 제가 유튜브에서 해놨었거든요. 그러면 4만 원대 그때 있는 여유 자금을 다 질러야 되는 거죠. 카카오 같은 것은 초대형주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서 턴어라운드 워낙 한 80, 75%나 빠졌어, 고점 대비. 그럼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영역에서 내가 샀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걸 보지 말고 가고 있을 때 계속 더 사야 되는 거죠. 평균 단가를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수익이 함 종목으로 이제 복리 효과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리 효과를 만약에 38,000원대 한 30%, 뭐 예를 들어서 30, 50% 샀다면 네. 지금부터는 그냥 놓으셔야 돼요. 주가도 7만 원 주가 볼 필요 없어요. 본인은 역사적 뭐 3년, 21년, 22, 24, 한 3년 만에 제일 저가에 샀기 때문에 맞아요. 팔아먹고 다른 거 가면
깨먹어요 다시. 이 갈아타는 것은 네. 이게 왜 갈아타는 게 안 좋냐면 수익이 난 주식이 손실 날 때가 있고. 이제 만약에 내가 갈아타면 실패 확률 50%잖아. 성공 확률 50%고. 그쵸. 그래서 때마다. 계속 교체 매매해서 내가 번 것을 깨먹고 또 벌었다 깨먹고 이러다가 10년 가면 깨먹어요. 데이트 90% 그러거든. 그래서 갖고 워낙 잘 샀기 때문에 지금 가격 6만 이하에 샀으면 수익이 나면 7만 이때는 팔지 말고 올해 목표가는 한 10만 4천 원 정도, 11만 정도 됐는데요. 그러면 이게 뭐 카카오가 지금 4분기도 실적이 나아지고 있고 올해부터인데 지금 이제 AI 우리나라 네이버와 카카오는 AI 관련된 그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네네. 미국에서는 뭐 엔비디아는 5배 갔잖아. 사상 최고가잖아요. 1년만 5배 갔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 관련된 것도 우리 미국 M7 다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반영이 된 게 거의 없어요. 뭐 중소형주 이렇게 AI 반도체 같이 실제로 이 AI 수혜주들은 이런 카카오 네이버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뭐 이상으로 잘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가 항상 바닥에서 나오면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17만 3천 원이 21년도 6월이에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샀으면 27만 3천 원을 돌파 시도를 할 거라 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는 평균 단가는 중심선을 장기적으로 보면 17만 원 초반이거든요. 11만 내외. 근데 이것은 항상 15만 정도 고점 근처까지 가요. 일반적으로 고성장주들은. 그러면 사가지고 3만, 4만 원 샀으니까 12만 원 그럼 4배잖아요. 4배. 4배. 그럼 이분은 그냥 갖고 27년도까지 제가 이거 돌파는 무조건 한다 그랬는데 그럼 2004, 5, 6, 7, 3년, 4년이잖아요. 4배 가면 1년에 한 배씩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물어보지도 말고 저한테도 마찬가지로 누구한테 물어보지 그냥 장롱 속에 집어넣고 그냥 복리에 좀 더 사가지고 기회 오면 한 30%라도 사서 네. 근데 15% 사가지고 저는 이럴 바에 가서 저 소형주 하지 굳이 대형주를 할 필요 있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아무 때나 사도 됩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이제 이게 제가 수급을 분석해 봤더니 여기서 빠질 때 9월 말부터 10월 달까지 600만 주 공매도자 300만 주 이미 공매도 금지된 갚았고 그다음에 지금 150만 더 공매도 더 없어졌어요. 그 공매도 거의 다 없어졌는데 그러면 이제는 턴어라운드 되기 때문에 공매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더 사서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이제 AI 관련된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이게 카카오 오너가 이제 정신을 차려서 뭐 여기저기 막 통합하고 막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정신 차리면 다시 또 되거든요. 1등에 좀 1등은 사춘기다가 흔들려도 사춘기가 다시 다시 또 끝나면 또 재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카카오도 워낙에 매수가가 좋기 때문에 나에게는 카카오가 있다 이렇게 마음속 한 구석에 이순신 네, 같은데요. 구두하게 여유 있게 그 수익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AI 수혜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 기다려볼 수 있다라는 점 플러스 호재로 계속 보유하시면서 수익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뉴진. 스가 빠졌나요? 하여튼 뮤진님께서 뉴진. 지오릿 에너지 네. 예, 리튬 갑니다. 2,050원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안타깝게도 2가 1로 바뀌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사신 이후에 오늘 또 유독 많이 좀 밀리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서 전 차트 보면서 야 이게 너무 좀 깨고 내려오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 이제 관련해가지고 5%라 추가 매수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어쨌든 추가 매수 꼭 무조건 답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 이번 하락 어떻게 이용해야 됩니까? 저는 리튬 관련주들은 이제는 이슈 나올 때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군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은.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일단 2차 전지 중에 그래도 양극재나 뭐 그 외에 좀 음극재도 괜찮고 뭐 다른 소재들 뭐 전해질이나 뭐 분리막 뭐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실질적으로 눈에 띄는 수익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리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행을 한다, 리튬 사업한다 했던 기업들은 사실 수익성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 기업들 보게 되면 본업이 사실 잘 안 되는 상태에서 리튬 사업 할게. 약간 이러한 느낌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오릿 에너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지오릿 에너지가 작년 그리고 이제 또 재작년 해서 적자폭이 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 본업 자체가 이 지열을 이용해서 냉난방 에너지 사업을 하는 그러한 기업인데 새롭게 리튬 사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의 썰토너라고 있는데 여기에 전기차 3억 8,500만 대분이 매장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리튬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광물 채굴권을 계약을 했고 플랜트 설치만 하면 된다. 약간 이런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리튬 관련주로 엮였었거든요. 이 지오린 에너지가 사명 변경하기 전엔 지에넌 에너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강한 상승이 나왔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리튬에 대한 가격 우려감, 하락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작년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고 올해에도 리튬 가격이 회복될 것인가 물음표가 지금 계속 따라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맞죠. 그러면 리튬 관련된 종목들은 리튬 가격이 회복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한동안은 관심을 좀 꺼놓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리튬 관련주들 대부분 다 그림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대장주인 금양 정도만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지켜주고 있는 것 같고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약간 좀 꺾이는 움직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외에 다른 리튬 종목들, 뭐 리튬 포어스 그나마 최근에 좀 괜찮았거든요. 리튬 포어스가 그나마 최근에 괜찮았는데 뭐 하이드로 리튬이나 뭐 지오린 에너지 이런 종목들은 그림이 상당히 좀 깨진다라는 느낌이 상당히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튬 관련주들도 이제는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리튬 관련주 종목 중에 미래 나노텍도 이제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나마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물량이 좀 잘 살아있고 지켜주는 종목을 들어가셔야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지오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오늘로써 깨버렸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한다? 이건 너무나도 저는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오린 에너지가 동전주였어요. 네. 그런데 올라온 부분이 결국 리튬에 대한 모멘텀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리튬에 대한 모멘텀, 리튬 가격이 올해에도 반등을 못한다? 그러면 올해 주목을 못 받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추가 매수보다는 그냥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리하시고 올해 더욱더 주목받을 수 있는 시장에서 조금 더 성장성이 가미가 될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수익 만회에 대한 부분은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냥 해칭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튬도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시기, 약간 좀 기승전결 중에 결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매도 이후에 좀 더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좋은 쪽으로 갈아타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은 ABL 바이오 살펴볼게요. 권희천 님의 종목인데요. 23,850원 매수가 그리고 10% 가지고 계십니다. 네. 단기와 중기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면서 보내주셨는데 ABL 바이오 뭐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모멘텀이 있는데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고 지금 좀 멈춰 있거든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이 바이오 회사 중에 아주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이중항체 이제 플랫폼 쪽에 이쪽을 해야만 빨리 이제 개발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뭐 면역 관문 관련된 그다음에 이제 뇌질환 관련된 치료제라든지 혈액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하면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기술력이 어려운 분인데 기술력이 상당히 좋은가 봐요. 그래서 기술 수출도 하고 그래서 이 정도의 기업들은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면 또 다시 그 회복을 해줍니다. 대다수.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바이오 제약은 계속 반타작 반에 반타작 이렇게 내려오면 바닥에서 한 3년 정도를 보고 내가 괜찮은 기업, 믿을 수 있는 기업이라면 사놓으면 거의 100% 무조건 나와요. 과거에 10년 제약 바이오 시대 오기 전에도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것은 보면 고점이 4만 원이니까 그러면 반의 반타작이니까 만 원대죠. 그러면 만 원대 한 70% 정도 빠지면 사놓으면 거의 그러면 이게 4만이니까 70%면 12,000이잖아요. 그래서 15,000까지 왔는데 한 60% 빠졌네, 그죠? 그러면 반타작 나왔을 때 이렇게 박스권 하단에서 이렇게 19,000이 사놓으면 또 수익이 3만 원까지 이렇게 나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기업 중에서 지금 올해는 바이오 제약이 좋은 거 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2달 동안 11월, 12월 반전을 성공해 줬습니다. 이렇게 급락하고 반전을 해주면 장기적으로 주식이 잘 갑니다. 즉 이제 투매 같은 거라든지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개미 할퀴시 패턴처럼 견디다 2, 3년 견디다 안 되고 팔면 그때부터 그냥 V자 반등해 주거든요. 그런 게 바로 뭐 카카오도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이오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추가 상승을 봐야 되고요. 지금 만약에 조정을 이렇게 받는다 하더라도 다시 뭐 19,000원
2만 원 내외에서 다시 반전을 해서 이 고점을 돌파 시도를 할 거로 보입니다. 돌파 2만 9천 원에서 3만 천 원이 매물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3만 원 첫째 단기적으로 2만 9천 원 목표가고요. 중기적으로 3만 5천 원 목표가 되겠습니다. 손절가 2만 2천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ABL 바이오 긍정적인 전망 체크해 주셨고요. 29,000원, 35,000원, 그리고 손절가 22,000원까지 꼭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제가 어제 유니트론텍 샀는데요. 비중 어제? 15%. 네. 네. 한 주당 5,990억 원 샀는데 아, 지금 이거 궁금해서요. 제가 어제 6,600원까지 갔었었네요. 600원요? 네. 6,600원? 6,600원까지 장중에 갔다가 오늘은 약간 좀 또 조정받는 거의 네네. 고압 수준으로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유니트론텍 관련해서 궁금하신 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유니트론텍 제가 그 방송 거래 삼성사 정홍주 그 전문가님한테서 듣고 이거 관심 가져서 샀는데 아, 예. 예, 오늘 너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5,60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너무 좀 약간 속상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뭐 대신 AS 해드릴게요. 관련해가지고 김영일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기 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거 어제 수익권으로 전환이 됐었는데 못 파신 건가요? 그런 상한가 갔을 때 제가 안 샀고, 네. 그 후에 산 거예요. 아, 그러면은 수익권이 되기는 됐었는데 어제 이제 못 파신 거네요? 네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유니트론텍이 이제 반도체 유통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 2022년, 뭐 2023년 해서 꾸준하게 좋은 실적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매출 비중 자체가 이 전장용 반도체 쪽으로 거의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 지금 이제 워낙에 이쪽으로 해서 매출 캐파가 좀 커지고 있다 보니까 실적 성장세가 상당히 뛰어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제와 그 다음에 또 이제 그저께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는데 유니트론텍이 최근에 이제 이러한 또 이제 평가가 있었어요. 가장 저평가된 로봇 업체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라고 하면 유니트론텍이 이제 이 컴퓨팅 모델을 하나 또 이제 모듈을 하나 개발 중에 있습니다. 요게 이제 어디 들어가냐면 협동 로봇하고요.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로봇, 뭐 서빙 로봇 등등 해가지고 이 로봇들에 탑재될 수 있는 컴퓨팅 모듈을 이제 개발 중에 있고 이게 본격적으로 상용화 된다라고 했을 때 또 앞으로 이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질 것이다. 이러한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유니트론텍이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온 건데 결론적으로 저는 어제 한 차례 매도를 하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매도를 했어야 됐느냐? 일단 시청자님께서 들어가신 단가 자체가 상한가가 나온 이후의 단가였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들어가신 거예요. 높게 들어가신 거고 높게 들어가신 만큼 단기로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 건데 어제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앞선 구간 약 한 6,500원 정도의 이전 매물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지금 보게 되면 어제 윗꼬리 그리면서 들어갔었던 물량을 그대로 다 뱉어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왜 밑꼬리를 그렸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오늘 로봇주들이 올라가 줬기 때문에 어제 물량을 뱉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에 그래도 그나마 밑꼬리를 그려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간에 봤을 때 1.2%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가가 5,500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데 5,500원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어제 물량이 다 빠져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는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나는 5,500원까지 볼 수 있고 이 구간 이탈하게 되면 나는 쿨하게 정리할 수 있어 라고 하시면은 들고 가셔도 무방한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나는 그거 불안하고 내일 CPI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그냥 정리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니트론텍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유니트론텍이 실제로 눌리고 나서 다시 한번 모양 만들어주면 저는
다시 한번 살 계획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살 계획을 가지고 있는 단가는 약 5,000원 정도 근처입니다. 이 정도 단가 오면 슬슬 한번 매수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단가는 저는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량까지 빠져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수급이 다시 들어올 때까지 저는 기다려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확실한 기준이 없으시면 저는 내일 흐름 보고 만약에 저가를 이탈을 하려고 하는 흐름이거나 혹은 추가적으로 물량이 빠져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리, 그 다음에 나는 저가까지 한번 보고 싶은데 5,500원까지 그래도 보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 5,500원 지지라인으로 보시고 반등 시에는 저는 그래도 한 6,2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정도 구간에서 차익 실현 한번 노리시고 저가 이탈 시에 정리 이런 식으로 잡으셔가지고 지금 이 너무 높은 단가에 들어가셨고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셨는데 어제 정리가 안 되었다라고 하는 건 지금 시장에 굵직한 이슈가 앞두고 있고 또 심지어 시장이 빠지는 시장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응이 조금은 늦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일의 흐름을 좀 잘 보시고 지금 시간에 조금 빠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시고서 확실하게 라인, 손절 라인 지킬 수 있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지켜보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혹시 또 내일 CPI 결과 안 좋게 나왔을 때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럼 또 시장이 빠질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 고려해서 불안하다라고 하시면 바로 정리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님 기억하실 게 목표가 6,200원, 손절가 5,500원입니다. 정리 가능하시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 그럼 제가 이거 그냥 계속 가져갈 생각이면 어떻게 해요? 괜찮은 종목이에요? 아, 가져갔었을 때는 나가리 괜찮다고. 종목은 아니에요? 중장기 목표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장기 목표가. 저라면 지금 상태에서 가져간다라고 하면 일단은 최악으로 4,000원 후반대에서 5,000원 초반대까지 빠질 것까지 저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정도 구간까지 왔을 때 추가 매수해야지 그리고 단가 낮춰서 6,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수익 노려야지라는 생각으로 들고 갈 것 같거든요. 지금 어제 물량이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리스크가 조금 생겨나서 나는 좀 들고 갈 거야 라고 하시면 조금 더 눌릴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까지 눌렸을 때 또 그냥 매수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량이 들어갈 때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고개 돌려지는 구간에 추가 매수하셔서 평단가를 바닥에 왔을 때에도 대폭 낮춰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또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거니까 들고 간다라고 하시면 또 길게 들고 가실 생각을 또 하셔야겠죠. 나는 조금 한 몇 개월 정도 들고 갈 수 있는데 그러면서 바닥 잡아줄 때 추가 매수할 여력도 있는데 라고 하시면은 들고 가셔서 대응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종목이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들고 가실 때까지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움 되셨죠? 네. 네, 대응 잘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유니트론텍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1부 종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 쉬는 시간 동안에도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네. 2부 첫 번째 종목은 저희 사전 접수 종목으로 두 분의 의견 모두 들어볼 수 있는 특별 진단인데 이 종목은요? 네, 오늘 또 이쪽에 호재가 있었죠. 네. 이제 우리나라에 한국판 나사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그래야 될 텐데. 예. 그러니까요. 우주항공청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그럼 우리 정말 달나라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과 함께 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러한 소식과 함께 한국항공우주 오늘 1%대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계속해서 이런 기대감 받아가면서 조금씩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제 진짜로 우주항공청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네.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짜야 되는 건지 지금 담아도 괜찮은 건지 한번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자, 그럼 1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2부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